제가 올리는 영상은 그 재판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본인 사용 목적으로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딱히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뭐 제가 뭐 정보라고 해서 올린다고 해도 내용 자체가 재미가 없고 아리송한 거고,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가 사진 하나 주면서 똥꼬 살살 간지럽히면 바로 넘어갈 거 뻔한데, 그쵸? 자, 이런 분들은 정상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몇 가지 그 게시판에 올라온 것들을 캡처해 봤는데요. 기존에 거래하던 중세는 잠적을 했고 확실한 고정 거래처를 찾는다. 80평 오프라인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 저는 이런 글들을 이제 자주 봐요. 자주 보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저 사람이 미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글이 정상적인 글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걸 보면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오래 한 사람들은, 오래도 필요 없어요. 이걸 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저분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게 말이 되는 건지. 뭐 말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아니, 중세리 잠적을 했는데 한국인 국세를 찾는다? 도매가 도망갔으니 소매 거래처를 찾는다? 이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80평대 사무실. 여기 광주 바닥에서 다 아파트에서 하잖아요. 사무실 차려놓고 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뭐야, 한 1%도 안 될걸요?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그거 책상 하나 놓고 가방 하루에 5개, 10개 파는데, 현지 업자도 한국에서 80평 사무실 구비돼서 뭐 하루에 한 5천 개 팔려나? 왜 저런 글들을 저는 보면은 이제 의심을 하느냐면은, 실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중국에 있는 아는 지인, 이분도 이제 가방을 파시는 분이죠. 이분한테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업자한테서. 자칭 한국 업자. 본인이 루이비통 가방을 1년에 2만 개를 판대요. 이제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전화로 이제. 대화할 필요 없다. 그런 사람들이랑. 시간 낭비다. 아니, 본인이 더 잘 알지 않냐. 자, 먼저 루이비통 가방을 1년에 2만 개를 판다고. 내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 판매되는 루이비통 가방 1년에 2만 개가 안 되는데, 10번 양보해갖고 본인이 그래, 대한민국에서 판매되는 루이비통 가방을 본인이 다 판다고 하자. 그런 사람이 뭐하러 사입하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겠냐. 본인이 공장 가갖고 찍어내지. 그 쓸데없는 얘기만 오고 가는 거 아니겠냐. 근데 그 사람 실제로 중국에 왔어요. 중국 와갖고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무실 와가지고 커피까지 먹고 이런저런 얘기 듣고 갔대요. 제가 그랬어요. 뒤늦게 저한테 얘기하길래 연락 안 올 거라고. 비싼 커피값만 날렸다고. 당연히 연락 안 왔죠. 많아요. 이쪽 바닥은 이빨,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이빨 터는 사람들. 제가 처음에 21년 전이죠. 그러니까 2005년도에 제가 이거를 시작을 했으니까는 20년이 넘었죠. 21년 됐죠. 근데 다음 카페에서, 그땐 다음 카페가 유명했어요. 그 소상공인 모임에 나갔다가, 그전에는 저도 이제 동대문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고, 이제 중국하고는 그동안은 이제 어떤 그 연결고리가 없었었는데, 여기 갔다가, 그때 노스페이스 패딩 유명했거든요. 본인이 10만 벌을 1년에 뺐대요. 어이구야.
해가지고 명함 받고 연락처 다 받고 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도 아니죠. 그 당시에서 조금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10만 벌은 무슨, 대한민국에 풀리는 게 10만 벌도 안 되는데 본인 혼자서 무슨 10만 벌을 빼요. 빼기는 1000벌 2000벌 빼는 거지. 많아봐야. 누군가는 걸리거든요. 나도 걸렸듯이. 모르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알면은 중셀이 잠적했는데 국셀을 찾는다라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저런 글들에 대한 댓글들을 보면 가관이에요. 이게 현실인 거죠. 이런 댓글들이 같은 업자들이 적은 답변이에요. VS 거 남지도 않으니까 짭공장 VS 거 스티커 붙여서 팔아라. 이게 같은 업자들끼리 지들끼리 수근수근 되는 내용들이에요. 저런 것들이. 요즘 단속 관련해서, 요즘 단속이 있었죠. 지금 끝났는데 단속 기간이 딱히 뭐 단속은 없었어요. 요즘 환율이 많이 올랐죠. 지금 환율이 230까지 올랐잖아요. 거의 이제 환전하게 되면은. 지금 매매 기준율은 220 정도인데 많이 올랐어요. 메리트가 많이 떨어져요. 메리트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요즘에 티초가리 보면은 매장가가 200에서 400위안 이런 게 비일비재하잖아요. 이런 거를 중간에서 사가지고 재판매를 하라는 것 자체가 과연 이게 재판매가 가능할까? 물건값, 아니, 물가가 올라가지고 그 물건값이 오르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환율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물가 오르는 거랑 환율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또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물건값도 한국 구매하는 입장에서, 원화로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오르죠. 누가 이런 글들을 봤으니까 은함량 안 속이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느냐. 이 참 웃긴 얘기죠.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안 속이면 그게 이상한 거거든요. 저는 이거를 왜 코미디라고 하냐면은, 가방을 사면 가짜 영수증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원하잖아요, 그 가짜 영수증을. 그걸 본인들이 알잖아요, 그게 가짜 영수증이라는 거를. 근데 왜 액세서리를 사면은 그게 뭐 은인지 금인지 뭐 뭔지 간에 그 함량이 진짜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놀라워요, 그게 보면. 그리고 요즘 뭐 최근에 단속이 있었잖아요. 그 단속 관련해 가지고, 단속이 있어도 최근에 제가 보기에 2달, 3달 이 사이에 이 단속들은 단속이 없진 않았어요. 1년 365일 단속은 있습니다. 조금 더 심하냐, 좀 덜 심하냐, 요 차이만 있는 것 뿐이지, 단속이 없다? 말이 안 되죠.
근데 글들 올라오는 것들 보면은 물류업자들이 올리는 거죠. 물류업자들이 뭐 겁을 주잖아요. 뭐 글들 여기저기 커뮤니티 같은 데서 보시면 알잖아요. 뭐 겁주는 업자들. 근데 보면 대부분이 물류업자들이야. 그 누구 걸렸냐고. 유독 많이 걸리거나 했냐고. 아니거든. 그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본인한테 보내라는 얘기 아니야.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래서 구매자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이랑 거래를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본인이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잠깐만요. 제가 그 재판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거래하는 게 좀 수월해도 실사용자 목적으로 하나, 두 개 주문하시는 분들은 거래하기가 싫어요. 다 똑같잖아요. 구매는 해야겠는데 믿지는 못하겠고. 제가 항상 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믿지 못하면 주문을 하지 말아라. 아예 그냥. 왜 주문을 하냐, 못 믿는데. 많은 분들이 사진만 보고 뭐 지존인지 어딘지를 구별을 한대요. 그건 가방이죠. 옷도 그래요. 옷도 뭐 소재가 뭔지 구별을 한대요. 저는 옷쟁이 출신이거든요. 제가 직접 제작을 하고 공장을 돌리고 저도 구별 못해요. 본인들은 다 구별을 한대요. 심지어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어느 매장인지 사진만 보면 구별을 한대요. 가방까지도. 희한해. 나도 모르는데. 이번에 경우에도 지존이 아니래. 사진이, 제품이. 이렇게 그 지존하고의 대화 내역을 보여줍니다. 원래 기본적으로는 안 보여주죠. 이제 뭔가 의심을 하면 이제 그 의심을 하면 입증을 하는 게 맞죠. 이제 그래서 이제 보여주잖아요. 이제 조작을 했다라는 거를 뭐 카톡 내용을 뭐 카톡이래 외신 내용 대화 내역을 조작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저도 이거 오래 하다 보니까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있으니까는 시간 같은 거를 고려를 해가지고 캡처를 해서 줘요. 이건 조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간 배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화면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보여주는 거죠. 핸드폰을. 왜냐하면 핸드폰을 보여주면은 이 조작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냥 화면 자체를 캡처해서 주는 거는 그 부분만 그건 조작이 되지만 핸드폰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찍어서 주면은 이건 조작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의심하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어차피 그런 것도.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사진을 줘요. 대화 내역을 지존하고 해. 근데도 안 믿어요. 더 큰 문제는 꼭 그러면은 어떤 병신 찐따 같은 놈들한테 물어봐. 제가 그 대화 내역 했던 거를. 그럼 아니라고 하지. 열이면 열다 아니라고 그래요. 그 지존이 아니라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그 업자들이. 근데 이 내용을요, 제가 먼저 글을 올렸어요. 블로그에다가. 그러니까는 제가 그분한테 그 지존하고의 대화 내역이나 이거를 전달하면서 블로그에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를 아마 다른 업자한테 확인을 할 것이고 아마 그 업자는 지존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낼 것이다 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 이후에 이분한테 연락이 왔죠. 그 업자가 지존이 아니라고 한다. 제가 이거를 한두 번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는 그 레파토리를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지존만 그런 게 아니에요. 팬더, 단풍 다 똑같아요. 본인이 구매한 데서 지존이든 팬더든 단풍이든 대화 내역, 입금 내역을 다 주잖아요. 그럼 그걸 들고 가갖고 다른 데다가 다른 업자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아니라고 그래요. 팬더도 아니고 지존도 아니고 단풍도 아니라고. 정해져 있어요. 왜 그런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 업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지존이 아니라고 할 거라고. 그쵸? 업자들이 무슨 말 할지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송금 내역과 은행 송금 내역 줬으면 됐잖아요. 지존의 계좌번호입니다. 이거는요. 근데도 이분은 하는 얘기가, 아니 무슨 업자가 상대방 거래처 은행 계좌를 공개를 하니,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지가 의심스러워서 증거를 내놓으라고 해서 계좌 내역까지도 깠는데 이제는 반대로 왜 계좌 내역을 까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구매자들은 해요. 저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지존이 아닌 거야. 본인한테는 이제. 이렇기 때문에 저는 실구매자들한테는 잘 안 팔라고 해요. 외지간에서는. 재판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왜냐면은 실구매자들은 이제 의심이 많으니까는 이 사람한테 누군가한테 구매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걸 또 저쪽 가서 또 물어봐. 이게 맞냐 안 맞냐. 그리고 구매한단 말이야. 그러면 저쪽 가서 물어보면 걔가 그게 맞아도 맞다라고 하면, 맞으면 맞다라고 하면 되는데 아니라고 하거든. 다 열이면 아홉은. 왜? 자기한테 구매하라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가방 제작에 대한 환상들이 많이들 있으세요? 이 주문 제작이라고 해서, 그리고 비싸죠, 주문 제작들은.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거라는 생각을 갖죠. 이제 구매자 입장에선 당연해요, 그게. 하지만 안타깝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죠. 디자인 자체를 바꾸지는 못해요. 이거는 아마 공방이든 뭐 공방이 됐든 간에 뭐 옷이든 뭐 미싱을 해보신 분들이나 뭐 이렇게 그런 걸로 뭐 제품을 만들어 보거나 취미로라도 아실 거예요. 그 패턴을 기준으로 해갖고 뭐 이렇게 소재를 바꾸는 거지. 뭐 거기다 단추 하나, 그냥 옷에다가 단추 하나 더 다는 거지. 디자인 자체를 바꾸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문 제작이라는 게 패턴을 바꿔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손잡이를 3개를 만든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패턴에서 추가 생산을 한다는 의미지. 비싸잖아요. 제품이 비싸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 생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추가 생산을 해준다라는 의미지,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디테일로 제작을 해준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 보면은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서 사진만 퍼와라, 그럼 내가 똑같이 만들어준다, 이런 업자분들도 있어요.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진 가지고 유사한 거를 사다가 주는 거죠, 결국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드물어요. 더 드물지만은 가방을 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가방을 제작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샘플, 이제 제가 먼저 본품을 하나 넣으면은요,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패턴을 하나 만들어요. 샘플을. 그러면 거기서 이제 오케이가 되면은 이제 추가 생산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때는 이제 샘플비 따로 줘야 되고, 제작비도 별도로 줘야 되고, 뭐 그렇다고 내가 먼저 샘플을 원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해주지는 않아요. 공장도 봐갖고 경제성이 있는가, 그 경제성이라는 거는 이제 수요가 있을 만한 것만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게 뭐 정상적인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는 본인들도 숨어서 만들어야 되는 건데, 꾸준한 수요가 있는 제품을 만드는 거지. 이거 뭐 이 사람이 본인이 쓸 거라고 해가지고 그거 하나 만들어주고 돈 조금 남기고 안 하죠, 그렇게. 제가 초창기 때 저는 처음에 이제 옷 위주로 하다가 이제 중간에 가방으로 넘어왔는데요. 가방 공장에 처음에 가방 200개 오더했다가 빠꾸 먹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들은 가방 하나 오더하면서 제작이 되냐 안 되냐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방 하나 제작이 되는 거는 말씀 얘기한 대로 추가 생산 이건 되죠. 근데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변경한다? 200개도 안 된다니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